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끝내 반등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광주와의 경기에서 3대1 역전패하면서 이제는 정말 강등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잔류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손철민 축구 해설 그리고 김현애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정이 밝지가 않으시네요. 두 분 모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던 걸까요? 선제골을 넣었는데도 인천이 석점을 주면서 무너졌습니다. 패배 요인 분석해 봐야겠죠. 일단 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인천보다 그냥 광주가 좀 잘했다라고 일단 위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광주가 조금 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패배 요인 김 기자님. 일단은 뭐 수비적인 좀 불안 요소를 좀 꼽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너무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전 세 경기에서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우리도 좀 약간 좀 들떠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강팀을 상대로도 승점을 땄으니 광주는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아마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조금 좀 너무 이 경기를 낙관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광주가 조금 더 절실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 광주의 박지석 감독이 이 기자회견장에서 눈시울을 붉혔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인천 입장에서도 힘든 경기지만 광주 입장으로서도 이 하위권 탈출을 위해서는 꼭 잡아야 되는 경기였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인천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광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실한 경기였고, 광주가 그래도 승리할 자격이 있는 그런 내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사실 지난 경기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폭우를 뚫고 1,865명들의 홈팬이 첫 유관중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만큼 좀 기대도 컸었겠죠. 선제골을 넣고 정말 이기는 줄 알았는데 후반전 들어서 무너졌어요. 막판에는 팬들의 야유까지도 쏟아졌습니다. 사실 인천 팬들의 팬심이 정말 남다른데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이석 맨 앞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네. 경기를 끝까지 관전했고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장대비가 막 와가지고 저는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네.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장대비가 내린다라는 부분은 광주도 똑같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뭐 인천 쪽에만 비가 오고 광주 잔디엔 비가 안 오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후반 들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전만 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첫 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흐름으로 갔는데, 정말 마법처럼 후반전 때는 전반전과 다른 선수들이었어요. 이게 인천이 지고 있다가 후반에 어떤 힘을 얻고 변했던 인천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나간 멍해진 모습의 인천 선수들이 후반전에 보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반 막판에 뭐 체력이 떨어져서 그랬으면 힘들었나?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선수들이 멍한 모습을 봤어요.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승부였던 전북 포항전 때와 뭐가 달랐던 거예요, 김 기자님? 일단 뭐 조직적인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좀 굉장히 집중을 못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정산 선수의 활약을 보면 네. 그게 가장 좀 극명하게 나타났거든요. 정산 선수가 뭐 전반전에도 굉장히 볼 처리를 불안하게 해서 좀 그랬던 장면도 있고, 후반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런 실수 외에도 골킥이 굉장히 불안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을 보면 뭐 너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특히나 이제 임중용 감독 대행이 정산 선수 앞에까지 가가지고 막 이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경고까지 받았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임준영 감독 등이 경기 도중에 웬만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지도자가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선수들이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정산 선수의 그런 플레이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이제 선수들의 그런 좀 집중력이 부족했고,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보다는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또 뛰는 네.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반 막판에 이제 엄원상 선수의 득점을 보면 똑같이 힘듭니다. 후반 막판에. 그리고 그냥 습도도 높은 경기였는데, 그 역습 상황에서 그렇게 득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광주가 굉장히 간절하구나.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인천 선수들이 수비를 못 따라가는 모습 보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끝까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제 승패가 갈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상대팀 전력을 좀 분석해 볼게요. 광주 역시 쉽지만은 않았던 경기예요. 연속 무승의 늪에 빠져 있었고 최근 6경기 1무 5패 정도로 안 좋았는데 광주가 인천보다는 그래도 집중력이 좀 높았다 이런 평가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광주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윌리안 선수라던가 엄한상 선수가 굉장히 양쪽 측면에서 빠른 이제 그런 뭐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네. 이제 원톱으로 나서는 이제 펠리페 선수. 이제 펠리페 선수가 전반전에는 결정적인 기회를 한번 놓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전방에서 버티는 힘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세 선수의 능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인천 선수들의 인천에 있는 이 전방에 있는 뭐 무구사를 비롯한 이런 선수들이 전방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돋보였고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그 박재석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머리 뭐 네. 땀과 비로 다 젖었고 머리도 헝클어진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경기를 조금 더 이제 이기고 싶어서 선수가 함께 뛰는 그런 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광주가 이번에 경기는 그래도 승점 3점을 딸 만한 경기였다고 보여주고 인천 선수를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 자체가 달랐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광주가 그렇게 간절했다고 표현한다면 인천은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인천은 왜 이렇게 제 실력을 펼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좀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인천은 지구도 박수 받는 팀이라는 얘기를 네. 마음 아파지만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지구 있음에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야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달라진 인천이었는데 글쎄요, 이게 선수들이 마음을 놨다, 뭐 정신력을 못 차렸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든 이 부분을 일단은 그랬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나온 게임이에요. 뭐 저희가 왈가왈부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빨리 추스려야 됩니다. 지금 자칫 이 지는 마음이 자꾸 이게 쌓이면 말이죠, 큰일 납니다. 지금 이 광주전 있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야지. 네. 그걸 따져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빨리 다시 첫 승의 재물 성남을 상대하는 마음을 빨리 다 잡아줘야 돼요. 그 선수 선발에 있어서 임중용 감독 대행이 실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얘기 중에 다 녹아 있는데 그 강팀을 상대로 굉장히 잘했던 김동원 골키퍼가 갑자기 특히 제가 김동원 골키퍼 자랑을 했을 때 네. 킥력이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반대로 정산 선수는 비가 오는 과정에서 골킥 믹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쵸? 왜 갑자기 잘하던 김동원을 정산으로 바꿨는지. 물론 그것이 코칭 스텝과 훈련 과정 중에 정산이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정산을 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팬들 그리고 축구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날의 선발이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얘기를 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나눠보고 싶어요. 공격 측면도 좀 분석을 해보자. 아길라르가 멋진 첫 골을 넣었고요. 또 팀의 해결사죠. 지연학이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공격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아길라르 선수가 제주에서는 그렇게 뭐 중용받는 선수는 아니었고 많은 기회를 못 받았던 선수인데 확실히 아길라르 선수가 인천에 합류를 하면서 팀 공격이 활발해진 건 사실인데 아길라르 선수는 좀 단점이라는 측면이 좀 수비적인 가담 능력이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아길라르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을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후방에 있는 뭐 김두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뛰어줘야 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길라르 선수의 공격력 자체는 좋았고 그다음에 지원학 선수도 뭐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뭐 무구사 선수가 조금 더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인천이라는 팀 자체가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득점을 올리는 팀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제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격 면에서 좀 분석해 볼까요? 일단은 임중용 감독 대행한테 너무 많은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건 좀 그렇지만 전반에 이기고 후반을 잘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 똑같이 무고사 뭐 이렇게 교체 없이 갔기 때문에, 근데 그날 보면서 가장 눈에 안 들어왔던 게 전반 후반 다 통틀어서 무고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인천이 이렇게 선제골을 넣고 있을 때 여태까지 보면 동점골을 다 얻어맞는 형국이었거든요. 이날은 역전까지 당했고 네.
무고사를 앞에 두고 이제는 지키는 축구, 그러니까 무고사를 두고 골을 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윗선이 라인이 다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광주한테 역습을 다 두드려 맞은 격이거든요. 그러면 무고사를 그냥 차라리 원톱에 두고 수비를 좀 짙게 가져간 뒤에서 역습을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임중용 감독이, 그러니까 이거 감독 대행한테 이런 부탁해도 되는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게 광주전에서 굉장히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웠죠. 역습 네. 전술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입한 선수죠. 구스타보가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이 발빠른 선수라고 하잖아요. 뭐 물론 짧은 시간 뛰어서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어떻게 케인대 선수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날 케인대 선수가 경기장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천을 응원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이제 아내와 이제 아들과 왔는데, 저는 케인대 선수가 굉장히 좀 그리웠던 경기였어요. 예, 왜냐면 구스타보 선수의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적응하지 못했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네. 앞으로 적응이 됐을 경우에도 과연 이 선수가 실력이 있는 선수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부호가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구스타보 선수의 지금까지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다른 팀에서 어떻게 활약을 했나. 근데 기록이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식적인 경기에 나선 적이 없는 선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입을 했는지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예.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날 제가 경기장에서 직접 봤는데 구스타보 선수가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체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빨라요. 이제 교체 사인 들어가서 너 들어가 그랬더니 굉장히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전력 질주였어요. 끝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구스타보 선수의 좀 기대기에는 뭔가 이 선수의 능력에 좀 의문부호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케인대 선수가 아직은 지금 한국에 남아서 계속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이미 뭐 팀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예. 그래서 케인대 선수가 굉장히 그리웠던 경기였고 구스타보 선수는 조금 의문부호가 남는 그런 그렇군요. 경기였습니다. 수비에 있어서는 후반전에 3골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수비가 허술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라인을 올려도 좀 너무 올린 게 아니냐. 아까도 우리가 지적을 했듯이 선제골 넣은 후에 수비보다 공격으로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경기는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문부호가 자꾸 붙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전반에는 제가 왜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전반에는 그래.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정말 계속 그랬어요. 왜? 지금 왜 저러고 있지? 왜 대화 안 하고 있지? 선수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점골을 맞은 시점에서 추스릴 수 있어요. 인천 선수들은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경기장에서 물론 이게 소리를 치고 응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얘들아 말 좀 하면서 뛰어라였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한 발 더 뛰는 과정도 있지만 이 발보다 빠른 게 목소리거든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발에 쥐나는 것보다 목이 먼저 쉬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혀 없었어요. 네. 너무 답답한, 이거는 누가 어디에서도 그날은 메시가 11명이 서서 아마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 소통의 부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체력이 떨어진 건지, 후반 5분부터 체력이 떨어질 수 없거든요. 과연 선수들의 소통이 왜 없었는지를 그걸 한번 의문부호를 달아볼 수 있는 그런 경기 같았어요. 문제는요. 14라운드를 해서 서울은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승점이 이제 8점 차로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기사회생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굉장히 조금 저희가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그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 승리를 하지 못해도 이 11위 팀과 뭐 12팀이 같이 못 이기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서울은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승점 차가 8점으로 벌어졌거든요.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이 인천이 서울을 상대로 올 시즌 아마 이제 2번의 격돌이 더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네. 그 외에 지금 뭔가 서울이 승점을 본인들이 추가를 할 경우에 인천이 아무리 따라가도 이제는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이 8점 차는 굉장히 크다. 지금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를 좀 점쳐본다면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서울전 2번을 다 이겨야죠. 예, 그렇습니다. 좀 쉽지만은 않은 네,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경기 성남전을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김남일 감독이 이끄는 성남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상대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홈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인천이 이런 시점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지난 경기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상대 팀은 좀 놓고 놔도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보다 형님들이니까 인천이 경기해야 될 건 자만심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내가 한 골 넣었으니까 이기겠지? 이런 자만심만 없으면 예전에 인천의 색을 찾고 꼭 승점 3점, 꼭 첫승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번 경기 너무 아쉬워서 두 분과 함께 아쉬운 점만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성남전은 좀 그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인천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성남이 가장 이 선발 명단에 변화가 많은 팀입니다. 예, 뭐 미드필더도 그렇고 최전방에는 가장 에이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양동현 선수가 최근에 경기에 선발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김현성 선수가 대체하게 됐고 지난번 경기에서는 이제 토미 선수가 나서 이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 자리에도 그렇게 몸값 비싼 김영광 선수는 지금 안 써요. 예, 지금 전종혁 선수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지금 김남일 감독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새로운 조합을 맞춰보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성남의 베스트 11을 예상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변화가 많은 팀인데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인천이 잘하는 거를 극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좀 뭐 아길라르 선수가 전방에서 잘 뛰어주고 이제 좀 패스를 잘 찔러주고 결국 이제 무고사 선수가 살아나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이 잘하는 것들을 하는 성남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성남전에서만큼은 반드시 이제 승점을 가져와야 될 텐데 선수들을 향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고개 떨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지 말고 넘어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선수들은 우리 믿고 정말 고개 떨구지 말고 사력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축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